그러니까 이 추세라고 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바람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개인이든 국가 경제든 기업이든 다 망해버려요. 목이 댕강 날아가 버린다고요.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기다리셨던 곽수종 박사님 모시고 우리 경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가 곽수종 박사님을 한 달 전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뵀을 때 박사님께서 저한테 돈이 여유가 있으면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을 꼭 사셔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조금 실천으로 옮겼는데 지금 굉장히 좀 대단한 수익이 나고 있어서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인사이트가 근거가 그때는 그냥 결과만 알려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결과를 말씀드릴 때는 나름대로 뭐 항상 사람이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지난분한테 드릴 때는 제 나름대로의 근거라고 할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출발을 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따져봤을 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들으셔도 그런 데에는 익숙해 있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걸 사라 그럴까 저걸 하라 그럴까 잘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 때는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이 굳이 따져와서 이제 물으시면 제가 뭐 엔비디아는 반드시 사놓으시고 이거는 10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지 뭐 1, 2년에 일비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경제학을 한 35년을 했고 금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농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이해관계 측면에서 덕을 보신 분들이 계시고 물론 뭐 손해 보신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뭐 손해 봤다고 실망해서 막 댓글에다가 뭐 좀 그런 말씀을 쓰시더라도 좀 참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만히 들어보시면 궁극적으로는 도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인터뷰가 또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에 도출하기까지의 또 근거들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제가 좀 샅샅이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먼저는 지금 미국 경제 그리고 또 미국 주식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예상과 달리 계속 작년부터 예상과 달리 올해도 예상과 달리 계속 이란 단어가 좀 키워드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데 현재 지금 주식시장하고 경기도 또 좋아 있는 상태죠.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 보인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3%가 넘게 나오고 1월 달 또한 당초 경제 전문가들이 한 3.1 이상인데 다시 또 3.2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상황 노동시장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이 수출하는 국가도 아니고 수출해서 뭐 엄청난 부를 갖다가 유지하는 국가도 아닌데 대체 이 나라가 경기가 좋다는 게 왜 그런가? 돈이 어디서 났는가?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누차히 말씀드립니다만 2008년부터 재무부와 연준이 푼 돈이 11조 2천억 달러 정도고 지금도 가계 부분에 남아있는 그 풀린 돈 중에 일부 규모가 상당히 많은 수준?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안 밝힐게요. 왜냐하면 추정치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대충 말씀드리면 2조에서 4조 달러를 아직도 가계가 들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천체 물리학 이야기에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크매터라는 게 있어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옛날에는 공기가 맑았을 때 별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별을 보잖아요. 근데 이 다크매터는 태양이 쏘는 빛을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빛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내지 않으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별인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별이니까 보지는 못하니 별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 자체에 이미 우주의 질서 속의 한 부분으로 속하고 있는 것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에 우리가 은유를 하냐면 1970년대와 80년대 다국적 기업론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다, 뭐 말레이시아다 이런 후진국들, 개발 국가에 진출을 해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의 총합은 미국 GDP에 잡히질 않습니다. GDP는 도메스틱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GNP 개념에서는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수출이나 판매 부분이 나름대로 전 세계의 원유라든지 석유 시장이라든지 곡물 시장을 주름잡고 있고 원자재 시장의 그 역사적인 전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이 전 세계의 공급 사슬에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뭐 곡물 가격이 오르고 이런 그 인플레이션의 기본 요소들이 전쟁이나 지정학적 요인으로 출렁거릴 때마다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영국, 네덜란드, 뭐 미국 이쪽 서유럽이나 미국 계통의 오래된 전통을 가진 기업들이라고 추정한다면 아직도 미국은 살만하다. 수출해서 벌어먹고 사는 돈이 있다. 거기다가 뭐 세 번째 굳이 제가 덧붙이자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 1975년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고 미국이 기축 통화가 달러화가 되면서 아마 거기서 파생된 국가의 부가 엄청나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은 제 나름대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원에 등록하면 초급 수준 그것도 상중하로 나누잖아요. 그다음에 중급 수준 상중하 나누고요. 근데 제가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직격을 하지 않는데 옥락책방에 나와서는 이제 뭐 저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시고 방송을 제가 잘 안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버무려지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이 나오죠. 그러면 이 가설이 옳으냐 그르냐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통계학 배울 때 가설 H subscription zero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그럼 요게 이제 그 반대 가설로 H subscription 1에서 미국 경제는 나쁘다. 그럼 요 두 가지를 놓고 가설을 갖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근데 S&P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가정을 지지하는 형태의 임피리컬 워크를 많이 해요. 근데 JP 모간은 그 반대예요. 이 기무가설 쪽으로 뭐라 그럴까 찬성하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JP 모간은 조금 미국을 거름이하게 봐요.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가운데서 미국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경제가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만 좋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나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과 다투고 유럽은 지금 전쟁 중에 혼란을 겪고 있고 중동 사태는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미국 혼자서 지금 열심히 돈을 막 뿌려서 재무부나 연준이 채권 발행한 걸 사들여서 돈을 뿌렸다가 이제 걷어들이는데 금리 수준이 5.5%라고 하면 일단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120%가 넘거든요. 이제 그게 원리금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 금액이 지금 상당히 높게 지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중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을 또 유심히 들여다보면 환율 변동이 있고 금리 변동이 있으면 이들 국가가 미국에게 지불해야 되는 또 금리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버무려 보면 JP 모간 같은 데서는 이게 미국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세계 질서인데 이건 결국은 중국이나 이런 대규모 경제에서 버블이 한번 터져버리면 결국 미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버블이 터질 것이다. 라고 보는 또 JP 모간의 회장은 약간 또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놓고 봐서는 골드만삭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혹은 좀 주식 시장 자체가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계속 그 M7 기업들이 AI 반도체 하면서 뭐 AI 붙으면 이제 다 뜨는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도 계속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은 경기도 좋을 거고 주식시장도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에 그 리포트 세미나인 리포트라는 그 이제 줌으로 연결한 과정을 촬영을 할 때 그때 제가 자료 화면 하나를 띄워드린 게 있어요. 제 유튜브는 아직 그 자료 화면을 안 띄워드린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고요. 그다음에 옥석 가리기가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기가 좋은 것 같은데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아주 안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 이 옥석 가리기의 어떤 경쟁 시장에 내던져진 많은 자영업자, 기업, 개인들은 본인이 가치가 있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세계 국가들은 내가 이 글로벌 우주 질서 속에 경제의 패권에 그래도 가깝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는데 지금은 긍정이 좀 강해 보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없냐? 있죠. 0%가 아닌 이상에는 뭐 언제든지 확률은 양의 수면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양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세계 경제가 상당히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때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산업이나 자본이나 금융시장이나 뭐가 있느냐. 그걸 첫 번째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옥석 가리기니까 다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컴퓨터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우리도 배터리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다 만들어.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뭐 KF-21도 만들고 다 만들어. 자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KF-20이라고 KF-35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 거를 더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옥석가리 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정치인들이 하기 쉬운 말로 시대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이 좋으니까 시대 변화 그러는데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은 파도의 높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바람을 말해요. 이 바람은 여러분들 바람칼에 맞아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예, 바람칼은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목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라고 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바람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개인이든 국가 경제든 기업이든 다 망해버려요. 목이 댕강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추세라는 것이 과연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바람이 무엇이냐 어떤 바람이냐 아까 방금 말씀하신 AI다. 그러면 웹파라든지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심심해서 할 말이 없어서 또 준비가 안 돼서 모든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모두가 다 출발선상에 다 모여 지금부터 뭐 10,000km 달리기 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 AI라고 줄을 쫙 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AI라는 말이 나올 때는 자기들이 선점한 의미를 가지고 AI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AI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툭툭 꺼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술이 있고 과학이 있고 하니까 자본시장에서도 투자가 되고 했으니까 툭툭 던져내놓으면 밑에 뒤따라오는 애들이 이제 AI인갑다. 그리고 저게 파도가 오니까 이제 우리가 서핑을 해야지. 그 서핑을 하고 호랑이 등에 탄 거를 아마 자기들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화의 입도 국가다. 이런 식으로 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가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AI 시대다. 뭐 엔비디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엔비디아를 권한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이미 미국은 AI라는 말이 제가 그 세미나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모든 강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96년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미 제 계량 경제학 모델로 AI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만큼 미국은 AI라는 것을 현대에 들어와서는 1996년부터 대학가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학문이에요. 근데 그게 2016년에 이세돌 구단하고 딥마인드가 연출한 바둑두기를 보고 우리가 AI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서울에서 피자 먹다가 저 시베리아 어디
알래스카와 가까운 동네 추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자가 배달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지 않겠어요? 네. 그 기간이 걸린 다음에 듣는 AI와 똑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만들어진 지 이미 한참 됐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뭐 정치를 하고 경제에서 교육을 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면 또는 공부를 10년 이상 했으면 나름대로 내공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말씀드리지를 않고 그냥 툭툭 던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뭐 제가 그 다른 분들을 격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냥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무슨 주 사라 막 이런 식으로 내던져 버리면 미꾸라지 하나가 진흙탕을 만들듯이 다른 사람들을 상당히 오해하게 만들어 버려요. 경제하는 사람들은 뭐 전쟁이야. 자기들이 예측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방송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말해봤자 이미 물은 진탕물이 되어버렸고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쭉 따져가지고 상당히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넋두리 할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가 현재 좋은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동전의 양면, 양날의 칼같이 항상 음지와 양지,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다. 어느 것이 발현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양면이 다 한 번씩은 확률적으로 토스를 하면 양면이 나타나는 경우는 50대 50이잖아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연착륙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높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make hay sticks when sunshine 그러잖아요. 태양이 비출 때 건조더미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돈을 막 지금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블이 터지고 경기가 나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방법을 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나눌 것이고요. 악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 차이가 이제 도덕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게 만약에 AI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미 AI는 미국이나 구라파의 선진국들은 그 AI가 상용화될 수 있는 또는 이미 일반 사람들 생활 수준으로 스며들 수 있는 깊이까지 들어와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문만 열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 거죠. AI 해도 돼? 투자해도 돼? 저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그죠? 문 닫다가 확 닫혀버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길가에는 바람이 씩 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 바람 정도야 내가 길 건너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 이 겨울을 내가 건너갈 때 이게 뭐 깊겠어? 이 뭐 물살이 세 보여도 내가 버티면서 갈 수 있겠지라고 다리 디뎠다가는 떠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하체 근육이 얼마나 단단하냐. 다시 말하면 경제의 인프라, 교육, 사회, 복지, 근로, 산업 이런 인프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이 또랑물처럼 보이는 급물살을 헤치고 길을 건너가서 이미 선점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산업을 즐길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자문자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찾아가서 그 기업을 직접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잘 참고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 그럼 기업들은 이미 좀 늦었을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도 계속 나오는 말이 AI 못 탔다. 계속 뭐 이런 AI 흐름에 못 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TV 광고나 이런 데서 아마 엄청나게 AI가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로봇 뭐 청소기 하는데 인공지능이 달려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웨이브 하는데도 인공지능이 장착된 냉장고에도 인공지능이 장착된 뭐 김치냉 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물 인터넷들 다. 그럼요. 다 AI예요. 근데 그 AI라는 말을 얼마나 남발에 쓰는지를 자학하기 전에 도대체 AI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또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쯤 터질 건지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고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특히 삼성전자에게.
예, 제가 삼성 출신이고 삼성을 그 누구보다도 삼성에 다녔다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삼성에 있으면서 늘 하는 말이 삼성은 달라야 된다. 다른 기업과 함께 비해서 달라야 된다는 말을 늘 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삼성은 10년 안에 망한다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걸 망하는 걸 원하겠어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속뜻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삼성은 달라야 되느냐. 반도체를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산업이 반도체가 주력이죠. 반도체는 1983년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려고 그랬을 때 경부고속도로 깔겠다. 불도저 앞에 들어누웠던 정치인들 모습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삼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망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반도체는 최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럼 최첨단 산업이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공정이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응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을 개발하고 만드는 이 볼펜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볼펜을 만드는 것만 열심히 만드는 게 훌륭한 기업일까요? 아니면 이 볼펜을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이 볼펜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아, 이 잉크가 들어있네. 이 잉크에 이게 철심이 박혀있는데 이게 베어링이 들어있는데 이 베어링의 크기는 모기 눈보다는 좀 크지만은 이렇게 작은 베어링을 어떻게 만들지? 뜯어서 분해 조립해보고 이 잉크는 마르지가 않네. 이 잉크의 성분은 어떻게 된 거지? 화학적 그거는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여기에 스프링이 있는데 이거 몇 번 쓰면은 스프링이 늘어나지? 이런 수많은 관심거리들이 첨단 산업에는 얼마나 많이 얽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반도체가 마침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잘하면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죠. 가장 쉬운 거예요. 역계산이 우리가 거꾸로도 계산하죠. 예를 들면 우리 임 이사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서 미국 경제가 왜 좋습니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왜 좋습니까? 질문하면 제가 그걸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임 이사가 미국 경제가 좋다고 판단을 했고 왜 좋은지 이유를 물었을까? 그러면 역으로 내가 던질 질문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산업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도체를 만들면서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이 왜 미일 반도체 협정을 1, 2차 협정까지 만들면서 이거를 대만과 한국에다가 줬지? 우리는 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고 미국은 지금 이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지?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우리는 굳이 한다는 게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는데 잘났다고 비메모리는 왜 부가가치가 저렇게 높지? 미국 애들은 숨어서 뭘 하지? 아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질문을 안 했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답을 못 구하잖아요. 답 못 구하면 어떻게 돼요? 나고 되겠죠. 아니죠. 선생님한테 찾아가야죠. 그렇죠. 지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이 제가 논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답이 뭡니까? 그래서 옛날 기업 총수들 이병철 씨나 이런 사람들이 도쿄 가가지고 많은 일본 재계 총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로 들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모르면 어디 가야 돼요? 이 기술을 첨단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가면은 상대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인수합병할 수도 있고 육성할 수도 있잖아요. 스타트 벤처를. 삼성이 했냐 이거예요. 안 했어요? 했다 그럴 거예요. 왜냐 기흥에도 있고 지금 저쪽 양기동 쪽에도 기술연구센터를 세우고 다 해요. 돈이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센터 세우죠. 핸드폰 만들어서 AI형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선전도 때리죠. 로봇 회사 인수도 하고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인수가 미국은 지금 하고 있을까요? 수십 년 전에 이미 했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던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모르고 그냥 안개 속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너 참 이렇게 날씨도 궂은데 열심히 잘하는구나. 어떻게 두드러지고 그래 너 이번에 휴가 갔다 와 돈 여기 보너스 있어.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흥청망청 이렇게 마음을 탁 놓는 순간에 이미 그 주인은 안개 밖의 세상에 살면서 저 안개가 거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안개 밖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물어보지를 왜 못했을까요? 또 있어요. 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미국의 굴지의 연구소들은 한 10억에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면 거기서 나온 연구물을 공유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박사학위 받은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은 수많은 임상 결과를 데이터화해 가지고 논문으로 써서 예를 들면 뭐 관절에 대하여, 뭐 당뇨병에 대하여, 뭐 담색에 대하여 논문을 쓰셔서 박사학위를 또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써먹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삼성이라는 사람들은 반도체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만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요즘 말로 하면. 넉넉고 딱 있는 순간에 구름이 싹 거치면 저쪽 세상은 여기 세상하고는 완전 딴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뭐 하느냐. 쟤들이 주문하는 거, 어이 삼성, 저 비메모리 반도체 너희들은 못 만드니까 메모리 반도체 5기가짜리 만들어서 5일 내로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나 대만으로 갈 테니까 빨리 가져와. 아, 예, 열심히만. 이거를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하는 거고 종속되는 거죠. 스스로 노동하고 종속되려고 하면서 나중에 뒤로 가서는 정치인들은 그거를 딱 따가지고 뭐 제국주의 밑에서 친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에서 빨리 물량 내놓으라고 하는데 하청기업에서 빨리 물량 안 주면 이게 다 끊기는데 경쟁자가 없으면 몰라도 경쟁자가 한두 개예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AI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미국은 서구 유럽들은 AI에 필요한 수많은 과학기술의 빅데이터를 다 쌓아가 있다. 그리고 이걸 이미 응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은 전혀 저는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 저는 한국에다 절대 안 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과거에 몰랐던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주식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금융공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한국 거를 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게 너무나 장난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그런 시장은 올바른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은 절대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나라와 경제와 기업이 어디냐 이거를 보면 답은 딱 세 가지예요. 서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미국, 독일, 프랑스 세 개국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적으로 사회주의나 혼합 경제를 놓고 보면 중국 정도 집어넣을까. 근데 중국은 리스크 요인이 정치적 리스크 요인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하시려면 미국, 독일, 영국 쪽 주식을 봐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금 말씀하신 중국에 대만이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포함 안 됐습니다. 네. 그럼 TSMC는 열외? 열외. 예. TSMC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제 TSMC 같은 경우에 구마모토 현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아마 미국 내로 가져가야 될 거고 미국이 철저하게 블락킹을 할 거예요. 대중국 수출이나 장비나 기술. 근데 신체 여러분들 제 연배 되면 아실 건데 제 연배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왕 컴퓨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왕 컴퓨터요? 예, 왕. 아니요. 예, 그 개발한 PC 시대가 열렸을 때 저가 제품의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사장 대표이사 이름이 왕 씨예요. 중국계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일을 했었냐 그러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만계겠죠. 그 당시는 중국 본토에서 유학 온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넷 황이죠. 그 엔비디아 회장. 잭슨 황. 네. 예. 잭슨 황도 역시 대만계예요. 그러니까 중국계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대만 박물관에 가시면 쌀 한 톨, 쌀이 있잖아요. 한 톨. 그 안에 이 현미경 같이 큰 돗배기로 이렇게 조준을 해놨어요. 그 한자를 새겨놓은 걸 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노 설계가 가능한 유전 인자를 중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왜 미국 제가 이런 하찮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영화를 한번 패튼 장군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패튼 장군이 유럽에서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논멜 전차군단하고 일전을 한번 붙습니다. 붙는데 패튼 장군이 승리하죠.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기는 줄 아세요? 왜요? 논멜이 쓴 책을 다 읽었어요. 논멜의 자서전, 논멜의 뭐 수기, 수필, 뭐 전략서 이거 다 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적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적이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책을 통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도 중요하다는 게 인문학 뭐 죄와 벌 뭐 뭐라 그럴까요? 또 뭐
많잖아요. 뭐 저 라미제라블 이런 책들 안에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다 담겨 있어요. 인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 제가 한국사를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세종대왕 때 대동법을 퍼뜨리기 위해서 무려 2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천체 물리학 중에 유명한 분이 계셨다는 것도 제가 언뜻 들어서 읽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자세한 기억은 다 잊어버렸고요. 근데 그러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괜시리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만은 중국의 본토가 아니지만 장개석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유물 속에 중국의 전통이 그래도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TSMC가 중국 본토와 반도체 생산이나 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미국이 아마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물론 뭐 그물이 아무리 오밀조밀해도 빠져나가는 고기들은 있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따름이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또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제 고급 단계에서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산업 하나하나 쪼개서 보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EV, 로봇, 드론, 바이오, 우주항공 이걸 한번 다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일반 아이들까지 즐기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이해를 하고 즐겨야지만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제품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갈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들이 프로야구 선수 카드 있죠. 네. 그거 모으고 포켓몬 카드 모으고 해야지 포켓몬 만화를 보면서 즐길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스마트폰에 포켓몬을 찾아라 몬스터를 찾아라 게임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린아이들에게 AI에 관한 학습, 반도체 기술에 관한 학습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고 의도를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따라가고 추종해가면서 즐길 따름이지 이게 뭘까? 이게 출발점은 어딜까?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근데 미국이나 서구 유라파, 구라파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이런 지식 산업은 그런 배경을 깔고 앉았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제가 이런 4.0 시대 산업에 아이들이 즐기는 산업은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 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 NFT 이야기를 하고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자이크가 하나씩 맞춰지죠.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별 교육을 좀 철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에 곽수종의 경제전판 유튜브 채널 걸어놨습니다. 클릭하셔서 천천히 처음 영상부터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